결과가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렇게 먹으면은 살이 찌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드디어 제미나이 API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음식 사진 분석 앱을 완성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집중 빡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미나이 API 키를 발급받으려면 구글 클라우드 센터에서 우리 앱의 프로젝트를 개설해줘야 돼요. 자, 구글 클라우드 콘솔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서 여기 프로젝트 선택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마이칼 앱으로 할게요. 자, 만들기.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구글 클라우드에 개설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프로젝트가 개설이 돼서 이 대시보드에서 API 추가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미나이 API 키를 발급받아 볼게요. 자, 제미나이 AI 스튜디오로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Get API Key. 자, 여기 프로젝트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방금 개설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죠. 자, 이거를 선택하고 가져오기. 자, 이제 API 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클릭. 자, 우리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키 이름을 지어 주고요. 키 만들기 클릭. 네, 됐습니다. 자, 키 정보를 보면은 잘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이 키를 잘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여기 API 콜에 들어갑니다. 자, Create API 콜 클릭. 그리고 API 네임을 먼저 써주시고요. 자, 메소드 타입은 포스트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URL은 본문에 있으니까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되고요. 자, 헤더를 2개 추가해 줄게요. 자, 위에는 그대로 써주시고, 아래에는 여기까지 써주시고, 아까 복사해뒀던 API 키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디에는요 제이슨 형식으로 써줄 건데요. 자,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그대로 복붙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변수에는 2개를 추가해 줄 거예요. 자, 우선 제미나이에 이 음식 사진을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달라 그 내용이 있는 프롬프트 메시지가 들어갈 거고요. 자, 프롬프트 메시지도 본문 링크에 있으니까 자, 그대로 복붙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음식 사진을 제미나이 서버에 전송하기 위해서 변환한 베이스64 스트링을 추가해 줄 건데요. 자, 왜 사진을 이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지는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변수까지 다 추가가 완료됐습니다. 자, 바디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API 요청할 때 방금 추가한 2개 변수를 담아서 보낸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됐습니다. 자, add call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미나이 API 요청을 위한 API 정의를 다 완료를 했어요. 자, 이제 데이터 타입하고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제미나이한테 API 요청을 할 때 이런 프롬프트 메시지를 담아서 보낼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마지막에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제이슨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제미나이한테 반드시 이 형태로 분석 결과 응답을 달라고 지금 프롬프트 메시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그 프롬프트 메시지랑 분석할 음식 사진을 가지고 제미나이한테 API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제이슨 오브젝트 형식으로 글자 덩어리가 응답으로 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언제 사용하죠? 그쵸? 분석 결과 화면에 음식 이름이나 칼로리 수치를 표시해 줄 때 각각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제미나이가 준 제이슨 오브젝트 이 글자 덩어리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열, 즉 스트링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이 변환을 도와주는 기능, 즉 파싱을 해주는 함수도 하나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주고 또 이 함수, 즉 커스텀 펑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함수가 또 하나 필요해요. 자, 우리가 프롬프트 메시지랑 사진을 제미나이한테 분석 요청을 할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사진은 우리가 폰에서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이에요. 자, 근데 제미나이 서버가 그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식을 하고 또 처리를 하려면은 그 사진 데이터를 스트링,
즉 특별한 문자열 형태로 받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로드한 사진을 특별한 스트링 형태, 즉 베이스 64 방식으로 인코딩된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베이스 64 스트링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도 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데이터 타입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차례로 필요한 커스텀 함수 2개를 차근차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타입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create data type from JSON. 자,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JSON 데이터를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주나 봐요. 자, 이름은 nutrition info. JSON은 본문에 있는 것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됩니다. 자, create. 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타입이 자동으로 딱 만들어지네요. 자, 이제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업로드한 사진을 베이스 64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은 bytes to base 64. 자, 아규먼트. 이 함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료, 즉 매개 변수죠. 자, 뭘까요? 우리가 업로드한 사진 파일이 되겠죠. 자, 이름은 파일, 타입은 업로디드 파일.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링크로 가셔서 여기에 나머지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돼요. 코딩이 너무 어려운데?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GPT가 해준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 오류가 뜨죠? 네, 파일 매개 변수에 널러블 체크를 체크해제 해줄게요. 네, 됐습니다. 자, save 펑션. 자, 여기 위에 오류 뜨는 거는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코드 편집기가 딱 돌아서 다시 맞는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네,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커스텀 펑션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제미나이가 보내준 칼로리 분석 결과인 JSON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함수 이름은 JSON to nutrition info. 그리고 반환값은 뭐가 될까요? 그쵸? 데이터 타입인 nutrition info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할 때 필요한 매개 변수는 제미나이에서 받아온 음식 사진 분석 결과인 JSON 스트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함수 안에도 본문에 적어드린 링크로 가셔서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save 펑션. 자, 그리고 코드 편집기가 체크하게 이 오류 메시지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커스텀 함수 두 가지를 모두 완성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제미나이 API에 이미지 분석 요청을 할 때랑 또 응답을 받았을 때 이 분석 요청한 페이지의 스테이트, 즉 상태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이 스테이트, 즉 상태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앱의 어떤 화면에서 좋아요 버튼을 딱 눌러요. 자, 그러면 앱이 이거를 기억하고 화면에 하트를 빨갛게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좋아요 숫자를 하나씩 이렇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앱의 기억, 이것을 상태, 즉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럼 우리는 왜 페이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줄까요? 자, 우선 제미나이에 요청한 사진을 베이스 64 문자열로 변환해서 기억해 뒀다가 API 요청할 때 담아서 보내야 되겠죠. 자, 또 제미나이에서 받아온 응답값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 즉 nutrition info 데이터 타입으로 기억해 뒀다가 다음 화면으로 넘겨줘야지 분석 결과 화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페이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을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페이지 스테이트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름은 nutrition result로 해서 제미나이에서 받아온 분석 결과들을 담아두도록 할게요. 자, 타입은 당연히 데이터 타입에 아까 만든 nutrition info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베이스 64 이미지로 이름을 짓고요. 자, 타입은 스트링이 되겠죠. 네. 자, 널러블 체크해주고 확인.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카메라 버튼 액션 플로우 에디터로 들어가 줄게요. 자, 여기다가 add 액션을 해서요. 자, 업데이트 페이지 스테이트를 해줄게요. 자, 즉 위의 액션은 우리가 사진을 업로드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페이지 스테이트에 업로드한 사진을 베이스 64로 변환한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액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필드에는 뭐가 들어가죠? 그쵸? 베이스 64 이미지. 자, set value 해주시고요. 자, 그 값은 우리가 만들어준 커스텀 펑션에 반환 값이 들어가겠죠. 자, 커스텀 펑션에서 bytes to base 64. 자, 그리고 그 값은
위젯 스테이트에서 업로드 해준 그 사진 파일 그 값이 되겠죠. 자, 확인 됐습니다. 자, 이제 업로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 요청 액션을 완성해 줄 거예요. 자, 기존에 있는 건 다 지워주시고요. 자, on 탭, add 액션. 자, 처음에는 어떤 액션이 들어가죠? 자, 그쵸? 제미나이 API에 음식 사진 분석 요청을 해야 되겠죠? API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간단하게 지워주시고, 자, 우선 이름은 제미나이 푸드 애널리시스 이걸 했었죠? 자, 그리고 담아서 보낼 값들은 우선 프롬프트 메시지가 있겠죠? 자, 이것도 본문에 링크에 가셔서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우리가 업로드한 사진 데이터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업데이트한 페이지 스테이트에 그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 API 요청 액션 이름도 이렇게 지어줄게요. 제미나이 리스폰스. 자, 그 다음 액션을 볼까요? 자, 그쵸? 이번에는 API 요청으로 받아온 JSON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커스텀 함수를 이용해서 페이지 스테이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자, 필드는 뉴트리션 리절트가 되겠죠? 자, set value에는 값은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커스텀 함수의 그 값이 되겠죠? 자, JSON to nutrition info. 자, 이 함수를 실행할 때 필요한 값이 뭐죠? 자, 그쵸? 백엔드 API 콜로 제미나이에서 받아온 JSON 결과값이 되겠죠. 자, 액션 아웃풋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제미나이 리스폰스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옵션은 JSON 바디로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자, 확인.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액션은 뭐가 될까요? 자, 그쵸? 우리가 업데이트한 칼로리 분석 결과값들이랑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인 리포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데이터를 다른 페이지로 보내려면 매개 변수, 즉 페이지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자, 그럼 홈페이지부터 보낼 값들의 페이지 파라미터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define 파라미터에서 우선 다음 페이지로 보낼 사진 데이터부터 정의해 줄게요. 자, 타입은 uploaded 파일.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분석 결과값 파라미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름은 analysis data. 타입은 데이터 타입. 자, required 체크 해제. 자,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은 아까 만들어준 nutrition info가 되겠죠. 자, 확인. 됐습니다. 자,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받는 리포트 페이지에서도 이 두 개의 파라미터들을 똑같이 정의를 해줘야지 그 데이터들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자, 리포트 페이지에서 add 파라미터. 자, 이름은 똑같이 uploaded 이미지. 자, 타입은 uploaded 파일, required 해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analysis 데이터. 데이터 타입에 required 체크 해제, nutrition info. 네, 됐습니다. 확인. 자, 이제 다시 분석 요청 버튼에 액션 플로우 에디터에 가서요. 자, 마지막 액션을 완성해 줄게요. 자, 리포트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면서 페이지 파라미터에 사진 데이터랑 분석 결과 데이터를 같이 전달해 줄 거예요. 자, Navigate to Report 페이지 하시고요. 자, 여기 패스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클릭 해주시면은 아까 만들어준 페이지 파라미터들이 나오게 되고요. 업로드드 이미지에서는 위젯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업로드한 사진을 담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애널리시스 데이터에는 자, 우리가 이전 액션에서 분석 결과 데이터를 페이지 스테이트에 업데이트를 해줬죠. 자, 그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뉴트리션 리절트 선택, 확인.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분석 결과 화면에서 우리가 페이지 파라미터로 받은 값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사진을 세팅해 줄게요. 자, 타입은 업로디드 파일이 될 거고요. 자, 그 값은 페이지 파라미터로 넘어온 업로디드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푸드 네임은 페이지 파라미터의 애널리시스 데이터에서 푸드 네임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값은 그냥 하이폰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 칼로리, 자, 이 값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널리시스 데이터에서 데이터 스트럭처 필드 그리고 칼로리, 기본 값은 하이폰. 자, 이렇게 다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탄수화물도 똑같고요. 자,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나트륨이랑 콜레스테롤은 영양학적으로 밀리그램으로 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미나이에서도 결과값을 그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자, 밀리그램으로 단위를 수정해 줄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카메라 버튼, 사진은 미리 제가 준비해둔 음식 사진으로 해볼게요. 자, 분석 요청. 네, 결과가 잘 나오고 있고요. 음식 사진 이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렇게 먹으면은 살이 찌겠죠. 자, 여러분들도 잘 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앱의 기능들을 전부 다 구현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좀 뿌듯하신가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만든 앱을 배포도 해보고 스마트폰에서 같이 실행도 시켜볼 거예요. 자, 오늘 복잡한 거 같이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